총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어제 곳곳에서 투표 관련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.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까지 하나씩 짚겠습니다. 권상인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일단 울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한 남성이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붙잡아서 조사 중인 상황인데요. 어제 오후 1시께였습니다. 울산의 한 이 행정복지센터 내 사전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고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서 특정 번호를 찍으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예. A씨는 또 자신을 제지하고 기표용지를 회수한 30대 선거사무원을 잡아당기고 고함을 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선관위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,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겁니다. 네, 또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전투표 그리고 오늘 10일 본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투표할 때 유의사항 같은 거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설명 좀 해주세요. 가장 중요한 건 신분증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. 예.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그리고 여권, 청소년증 이렇게 관공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것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혹시 캡처한 사진본은 안 되나요? 안 됩니다.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은 가능합니다. 하지만 앱을 캡처한 사진으로 이미지를 보여줄 경우에 신분증으로 이용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. 인증샷도 헷갈리는데 이것도 좀 정확히 알려주세요. 인증샷.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. 네. 투표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투표소 앞에 이 표지판이나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거든요. 그곳에서 촬영하시는 게 좋고요.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해서 찍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뭐 엄지척이라든지 승리의 V자 표시해서 SNS에 올리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투표소 내 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예. 촬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이럴 경우에 위법 행위가 됩니다.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런데 이 비대용지에 1번, 2번이 없어서 또 당황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그래요. 네, 그렇습니다. 1, 2번 어디 있어 이래서 찾으시는 분들 예. 참 많으시는데요. 이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석수 또 1, 2위를 차지하는 정당 아닙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비례 후보를 내지 않아서 1번, 2번이 없고요. 대신에 다들 아시겠지만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죠. 그리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입니다. 이 첫 번째 칸, 두 번째 칸에 위치해 있는데요. 사실 이 칸이 굉장히 좁아요. 예. 38개 정당이 참여를 해서 투표 용지 길이만 51.7cm입니다. 이 여백이 좁기 때문에 여러 칸에 겹쳐져서 찍으실 경우 무효표 된다는 것 조심해야 반드시 예. 아시기 바랍니다. 네, 소중한 한 표잖아요. 신중하게 결정하고 바르게 표기해서 사표가 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3번, 4번에 이렇게 있는 거고 5번은 녹색정의당, 6번 새로운 미래, 7번 개혁신당, 8번 자유통일당, 9번 조국신당 순으로 적혀 있다. 이 점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. 중국으로 돌아간 우리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 소식입니다. 일단 중국에 도착한 푸바오.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해요. 네, 이 푸바오의 팬들 하면 푸덕이라고 하잖아요. 푸덕이들이 가장 기다렸던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중국에서 푸바오가 생활하고 있는 영상을 보내줬어요. 근데 이 영상 44초 좀 짧습니다. 그래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이 푸바오가 두리번거리면서 준비되어 있는 먹이들, 푸바오가 가장 좋아하는 게 대나무잖아요. 네. 대나무, 죽순, 사과, 당근이 놓여 있는데 이 가운데서 푸바오가 뽑은 원픽 바로 빨간 사과였습니다. 일단은 지금 푸바오가 중국 현지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한국 방식대로 적응을 돕고 이 적응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 중국의 방식대로 적용을 해나갈 거라고 합니다. 네, 또 푸바오의 할아버지, 또 강바오로 불리는 강철원 사육사가 중국을 떠나면서 지금 남긴 친필 편지도 굉장히 좀 알려지고 있어요. 아, 이 친필 편지 보신 다음에 울컥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. 사랑하는 푸바오라고 돼 있는 이 편지죠. 네. 사실 몇 줄이 안 됩니다.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지 않지만 몇 줄이 안 된 이 편지에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건데 푸바오가 2020년 7월 20일에 태어났잖아요. 태어나기 전부터 사실 이 강철원 사육사와 교감했던 그런 사이이지 않습니까? 이 4년여의 시간 동안 교감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누구와의 관계보다 더욱더 가족 같은 그런 관계였어요. 그래서 아마도 이 떠나는 이 강철원 사육사의 발걸음이
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요즘에 관계 해체라든지 가족의 해체라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까? 이런 상황에서 동물과 사람이 보여준 이 따뜻한 교감의 모습이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강사육사가 출국 전날인 2일 모친상을 당한 상황이었는데도 그래도 예정대로 푸바오와 함께 좀 출국을 했다고 해요. 사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강철원 사육사가 맡은 역할을 다른 사육사가 대신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예. 대신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. 네. 이 푸바오가 하물기에 함께 동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 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 절차를 밟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. 현행 규정을 살펴보면 이 화물기에 사람이 타려면 범죄 경력 조회수를 입국하는 국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. 네. 또 한국 외교부, 법무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됐고요. 말씀하셨다시피 어머님이 이 푸바오 가기 전날 돌아가셨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육사를 구하기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라는 설명도 있고요. 또 강바오 사육사, 그러니까 강철원 사육사의 의지, 또 가족들의 협의 등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. 알겠습니다. 권상희 시사평론가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